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많은 인생 선배들을 만나뵈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삶을 깊이 살아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노후에는 절대로 없는 세 가지 진실, 둘째는 노후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 가지, 셋째는 노후에 대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세 가지입니다. 이 9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괴롭혔던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노후에는 절대로 없는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75세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정말 치밀하게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매월 적금을 꼬박꼬박 넣으시고 부동산도 여러 채 장만하시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시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부인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간병비가 월 20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처하셨고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리 준비해도 인생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상상했던 노후의 모습과 실제 노후가 얼마나 다른가요?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 건강 문제들, 생각보다 훨씬 빠른 물가 상승, 자녀들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 급변하는 사회 시스템까지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완벽한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엄하게 키운 것 같다. 배우자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그랬다. 건강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할 걸 그랬다. 젊었을 때 꿈을 포기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의 말씀들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82세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피아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서 손이 안 가게 되었을 때는 이미 손가락이 굳어서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때 조금씩이라도 계속했다면 지금도 피아노를 치며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자책은 현재의 행복만 빼앗을 뿐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일을 오늘이라도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세 번째로 없는 것은 남의 도움 없는 완전한 독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현실입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특히 가장 역할을 해오신 분들일수록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78세 이씨 할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말도 어눌해지시고 거동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고집을 부리셨는데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요. 젊었을 때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요.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들의 가르침, 동료들의 협력, 사회 시스템의 혜택까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의료진이나 간병인의 도움, 복잡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젊은 세대의 도움, 외로움을 달랠 때는 친구나 이웃의 도움, 일상생활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과 사회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범주인 노후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계신가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부유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던 남편 덕분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고 명품 가방과 보석들로 가득한 드레스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서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들 수 없고 걸음도 비틀거리게 되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명품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는데 지금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지금은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떨림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똑똑한 정신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기만 하면 소박한 음식도 꿀맛같이 달고 동네 공원 산책도 세계 여행 못지않게 즐거우며 간단한 일이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지키는 것이지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잃어버린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가족이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연락이 끊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젊었을 때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도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족 구조가 복잡해지고 세대 차이가 커진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스트레스가 많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예전만큼 끈끈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과는 세대 차이 때문에 소통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족과의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성인기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며느리나 사위도 내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하며 손자 손녀들의 문화와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는 나의 또 다른 반쪽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제가 만난 85세 최 씨 할아버지는 부인과 62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밖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집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아무리 밖에서 성공해도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실감하고 계십니까?
60세라면 평균적으로 20-25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70세라면 10-15년, 80세라면 5-10년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막연하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중에서 진정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더 짧다는 것입니다.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는 약 8-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 8-10년은 건강상의 문제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끝없는 후회,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원망,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의미 없는 습관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시간 도둑들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는 시간,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에 대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뇌졸중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치매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본인도 가족도 잘 모르다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암도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검진 사이의 기간에 발생하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대동맥 파열 같은 응급 상황은 말 그대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0세까지도 매일 등산을 하시고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71세에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담배도 안 피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건강할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뤄두고 더 건강해지면, 더 준비가 되면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더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마세요. 가고 싶었던 여행,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활동들을 내년에 더 준비되면, 시간이 나면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정말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개인차도 크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의학의 발달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상보다 오래 산다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큰 병에 걸려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다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돈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큰 병원비가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지나친 불안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현재의 건강과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적당한 준비와 함께 현재의 삶도 즐기며 사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모르는 것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 진단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이 발달해서 집에서도 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후 부양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변화해서 정년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의 노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익숙하니까요.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9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없는 3가지, 완벽한 준비는 없고 되돌릴 시간도 없으며 남의 도움 없는 독립도 없습니다. 노후에 대해 확실히 아는 3가지,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고 가족이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시간은 유한합니다. 노후에 대해 모르는 3가지,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모르며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이 9가지 진실을 받아들이시면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변화는 두렵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지혜로 어떤 변화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놀라는 일이 줄어든다고요.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했던 꿈도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 있고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할아버지는 75세에 서예를 시작하셔서 지금 80세가 넘으셔도 매일 붓을 잡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받아들임의 지혜를 기르세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말입니다. 나이 드는 것, 시간이 지나가는 것, 과거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대신 현재의 마음가짐, 앞으로의 선택,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둘째로 감사의 마음을 기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로 연결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과의 연결, 친구와의 연결, 이웃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이런 연결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장의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정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학습과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다섯째로 기여의 기쁨을 발견하세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지혜와 경험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것 등이 모두 기여의 형태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큰 보람과 만족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세요. 명상이나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을 통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꽃피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느리더라도 깊이 있게, 때로는 소박하더라도 진실하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특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우리가 나이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경험해보고 싶어 했던 노년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연결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현재를 사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보다는 감사로, 불안보다는 평안으로, 외로움보다는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